테마연구소. 오늘 과학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거든요. 어차피 우주항공 얘기 가장 이제 그쵸. 요즘 뜨고 있는 네. 스페이스X 보내주신 기사를 보니까 이 우주항공의 그 몸값이 또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 잠깐 했지만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은 이미 세계 시총 8위다. 벌써부터? 될까요? 이것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활활 네. 타오르고 있는데 네네. 되면은 정말 우주항공 테마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네.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보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돈은 갈 데가 없고 네. 사람들이 좋다는 거 투자하고 싶고 이런 우주항공 테마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땡겨 쓰는 거죠. 그쵸. 나중에 일어날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땡겨 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이 오겠죠? 네, 오죠. 네. 언젠가는 오죠. 네. 근데 우주항공 테마나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과학기술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장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은 빠졌어요. AI 빠지면 솔직히 말해서 로봇 관련주도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빠졌어요. 로봇 관련주도 올랐어요. 우주항공 테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돈은 돌아요. 돈은 도는데 AI 관련주들이 워낙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조정이 네. 오니까 시장이 조정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 음. 오늘 장에서 AI 관련된 종목들 빼고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만큼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그 네. 자금들이 다른 데로 순환하면서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난이도는 네. 이번 연도 초보다는 어려워요. 아.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네. 왜냐?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AI만 들어가면 다 좋았단 말이에요. 실적만 잘 나와도 다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어려워졌어. 이 우주항공도 우리가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했었죠. 네. 그때는 주가에 반영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게 참 또- 오히려 되고 나면은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네. 나서 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반영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참 근데 진짜 야속하다. 스페이스 X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1조 네. 네, 네. 1.5조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고평가를 받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스페이스X 이 가치를 이 사람들이 이 밸류를 이렇게까지 높게 측정한다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주항공 일을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밸류를 다시 측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쳐주신 거 보여주시면은 블룸버그 통신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6년도 기업 공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30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IPO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이고 엄청난 큰 거죠. 그리고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은 1조 5천억 달러를 목표로 IPO 추진하는데 네. 이게 시장에서 딱 명확히 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했던 것보다 목표치 이상으로 나오면 주가는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IPO 진행을 하는데 되게 냉정하게 네. 1조 5천억 달러 이하로 평가가 돼요. 어. 그러면 주가들은 떨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2조 달러를 예상을 해요. 오.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또 올라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또 미국 증시도 갑자기 급등을 해. 그러면은 또 우주항공 테마가 계속적으로 연결성이 있겠죠. 이 기대와 실제를 적절히 잘 조율을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론 머스크가 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테슬라의 네, 맞아요. 그 엄청난 고평가 속에서 그 한번 확 올랐는데도 일론 머스크는 꿈뻑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그 인물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스페이스X가 또 이제 굉장히 크게 오른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더라면은 이렇게까진 못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멘토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설사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확 떨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론 머스크도 네.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죽기 전에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를 네. AI 쪽으로 옮겨놓지 않을까. 그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 이미 칩 하나 칩도 만드신 거 알죠? 네. 약간 진짜 그리고 만화에서 되게 나타나는. 웃긴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스페이스 X 상장 얘기가 나오면은 네. 반대로 테슬라는 떨어져야 돼요. 왜냐? 우리가 네. 테슬라를 투자했던 사람들 다들 생각하는 게 네. 옵티머스, 스페이스 X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옮겼으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 스페이스 X가
이렇게까지도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상장을 하면 테슬라가 네.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아, 왜냐면 옮겨가니까.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음. 그 전까지는 테슬라에 불은 붙였다. 네. 그리고 이 3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이 네. 저는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어. 머스크가 이 돈을 토대로 어떻게 할까? 진짜 스페이스X 말대로 네. 진짜 화성에 아니면 우주에 어. 가서 진짜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건지 어. 거기서 다 할 건지 이런 음.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키포인트 그럼 테슬라랑 연계성도 계속적으로 나오겠네. 그죠. 네. 궁금하네요, 되게. 우리 성수님이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사랑 다른 회사가 나사는 이제 그 미국 이제 국가에서 하는 네,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민간 기업이에요. 네, 민간 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원래 우주항공은 원래 국가 산업으로 해가지고 딱 진행이 되던 건데 민간에서 가져가가지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또 제가 보내주신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게 상승한 종목이 있다라고 해요. 네. 보니까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 우주, 스피어, 세트랙 아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뭐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HVM과 스피어 뭐 이런 종목들은 약간 중소형주 종목인데 합금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합금, 그러니까 네, 다 관련주들이에요?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뭐 스펙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을 가면 네. 기존에 있던 합금보다 더 강한 합금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쪽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다. 네, 지금도 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기존에 우주 비행 발사체를 한 달에 하나 할 걸 뭐 2개 하던가 네, 네. 이러면 이런 회사들이 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밸류를 다시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기존에 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스페이스X를 사람들이 기대치했던 부분이 뭐 이 네. 회사 같은 경우 뭐 매출이 얼마큼인데 뭐 미래 성장치나 이런 부분을 뭐 30배를 반영했다. 그럼 이 회사들도 비슷하게 반영을 하면서 네.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 시스템과 네, 뭐 네. 하나 에로스페이스, 네.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회사들 네. 같은 경우도 되게 엄청나게 비슷합니다. 네. 이게 지금 한국항공우주. 한국우주.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한국수출은행이 네.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따지고 보면은 약간 국가. 네,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볼 수가 많이 있고 올랐네. 거의 뭐 방위 산업과의 연관성이나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으로 기존에 잘 바탕으로 올라가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도 만들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성과는 있었던 거죠. 이 음. 우주항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 했던 부분 그런 그런 부분이 이제 빛을 바라보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테마가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들어가실 거면은 네. 하나 에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물려도 네.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무스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우주 산업 시대는 최소한 50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도대체 뭐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10년은 아닐 거라는 건 알잖아요. 10년은 너무 짧다라는 건 알지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뭐 아니면 조금 더 빨라질지 늦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엄청난 기대감. 그 우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또 항상 따라오는 게 실망이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멘토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항상 스페이스X를 이야기를 하실 때 우주 항공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막 화성에 가가지고 뭐 기지를 세우고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말고 방위 산업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니까 그 이제 특히 항공 궤도 관련된 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가 네. 그때 얘기했던 네. 게 네. 누리호 발사 네, 그러니까 네. 각도가 좀만 달라지면 그죠? 대륙간 미사일이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맞아요. 한 끗 차이인 겁니다. 어. 우주항공이나 방사, 어. 이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를 뚫고 가냐, 일자로 아니면은- 가냐, 이거 대각선으로 가냐, 각도를 줘서 가면 네. 그런 무섭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약간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음. 약간 너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스피어나 지금 뭐 HV 이런 종목들 단기 관점으로 되게 좋아요. 네. 더욱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래도 내가 고점에서 들어갈 거면 차라리
좀 방산 쪽이랑 연관된 기업들을 들고 가시면 내년에 네. 실적이나 내후년 실적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네,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스페이스X에 당장 막 내가 시작하자마자 넣어야겠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고평가 위험 구간이다라고는 어, 보세요. 저는 음. 스페이스X를 네. 살 만약에 그러니까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면 엄청 불이 탈 거 아니에요. 네. 테슬라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워낙 근데 인기를 네. 많이 받는 종목들은 음,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이끌어요. 음, 미국 증시에서 가장 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을 보여주면 네. 서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스테이블 네. 코인 관련 종목인데 어, 스테이블 코인 뭐 다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연동된 코인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테더가 1 서클이 1 원달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그런 기업이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음. 꺼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아, 단기적으로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근데 조정 들어오면은 충분히 접근을 해도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상장하기 전까지 내년이니까 네. 계속적으로 뭐 테슬라나 그쵸? 우주항공 테마는 그러니까 이 지금 테마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까도 네. 얘기했다시피 네. 아까도 제가 말씀해드리는 게 뭐냐 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주항공 테마를 들어가기엔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직 IPO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조정이 들어올 때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일론 네. 머스크가 나와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의 데이터 네.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그죠. 얘기를 언급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50년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궁금한 게 이건 아직 패턴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없는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물음표인데 우리 멘토님은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런 테마주라든지 엄청 급등락됐다가 막 또 급등했다가 떨어졌던 그런 다양한 그 특히 AI도 보셨고 네. 테슬라 전기차도 보셨고 다 보셨으니까 어떤 종목이랑 비슷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얘는 좀 다를 것 같아. 아니면 얘 좀 AI랑 비슷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으세요? 감? 이거는 알 수 없다. 이거는 어,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 완전 새롭죠. 그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AI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이다.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와도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스페이스X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까? 제가 진행 그 라고 본다. 3 질문 한번 봐주세요. 그 국가 전략 자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방 방산 분야를 확장하기 때문에 더 유명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국이 네. 지난해 중국에 나왔는데 우주 강국을 향후 5개년 기본 방향 목표로 제시하면서 항공 우주 궤도 선점이 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이슈로 부각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중국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힘들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중국은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중국 뭐 AI 네. 한다고 하면서 안 네. 된 것도 있고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도 따라오겠죠. 그래도 아직은 스페이스X.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솔직히 아직은 과거를 아니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네. 미사일 발사나 이런 부분을 네. 실패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거의 망할 뻔도 되게 많았어요. 어. 근데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돌아오는 거. 제가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그죠. 기존에는 음. 한번 쏘고 나서 끝나는 거였는데 맞아. 그게 다시 오는 것까지 하면서 이제 그 비용을 완전히 아낀 거죠. 허언이 아니구나 싶은. 진짜 네. 이제는 한번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끝났던 게 이제 돌아온다고 본다면 많은 이득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큰 폭으로 기업 가치가 달라진 거죠. 근데 그런 기술이 스페이스X 말고 만들 수 있을런지. 네,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랑 네. 거래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기업들, 네. 중소형 기업들이 그러니까 완전 천문학적으로 다시 한번 단계가 네.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네. 뭐 우리나라 아까 말했다시피 네.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기업들은 왜냐 미국도 해? 그럼 중국도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나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거니까 그 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
네. 하면서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스티브 잡스가 있었고 네. 또 일론 머스크가 있는 것처럼 또 새로운 스타가 한 명 또 출연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일론 머스크 말하는 거 보면 네.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네,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 뭐지? 네. 완전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사람과 다르죠. 그죠. 일반적인 스타일은 아니죠. 일반적인 네. 스타일 네, 아니죠. 맞죠. 특이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다 인정을 하는데 평가가 굉장히 갈린다라는 거는 그래도 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 네. 가장 입김이 강한 네.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건 맞다. 본다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이 그죠. 제일 강하지 않을까. 물론 두 사람- 젠슨왕까지 해서 이 세 그죠. 명은 네. 세 명이 제일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젠슨왕과 러브샷을 한 이재용 그 회장이 과 정의선 회장이 먹었던 그 치킨집의 그 자리가 네. 지금 자리 제한 그 맞아요. 시간 제한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시장의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이 네. 큽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스페이스X 파동이나 이런 부분도 네.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저는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더 그러니까 이번 상승 탄력을 놓쳤다라고 해서 내가 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조정 들어올 때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음.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 조정 네. 들어오는 거는 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저는 오늘장까지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좀 괜찮겠지만 만약 아직은 저는 좀 좀 의심. 단기 고점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파악하고 들어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승에서 뭐 1차 파동, 2차 네, 파동, 네. 3차 파동 얘기가 나오잖아요. 1차 못 먹었다라고 해서 네. 섭섭해하지 말고 2차 때 노리면 된다.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뜨겁다고 해도 당장 안 들어간다고 해서 죽는 주식은 없는데 네. 당장 들어가야지 해서 죽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기다리면 네, 네, 또 네. 수익 날 수 있는 네. 가격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기다리자라는 거. 왜냐면 여기서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음. 또 다른 걸로 수익 보면 돼요. 맞아요. 다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바이오도 있고 이따가 네.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로봇도 있거든요. 자, 바로 로봇 갈게요. 뒤에 사진 보여주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한 로봇줄을 담아볼까? 한미 정책 수혜의 들썩이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인데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금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건가요? 미국 같은 경우도 로봇 네. 산업 육성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로봇 관련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덧붙이자고 본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AI 다음은 피지컬 AI, 뭐 네. 로봇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 저는 같이 갈 것 같아요. 어... 지금 분위기가 네. 왜냐면 AI가 조금 주춤할 때 그럼 로봇도 주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가 아니라 로봇은 또 로봇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AI랑 네. 비교를 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로봇은 돈을 못 벌어야지. 아. 근데 미래 기대감이 네. 있으니까 법니다. 근데 AI는 돈은 벌어요. 근데 여기서 더 벌 수 있을까?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네, 약간 반대죠 지금. 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AI 수급이나 이런 부분 이어받으면서 네.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이 로봇을 하는 기업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미국의 AI 관련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AI 관련된 투자나 이런 부분은 일정 수준 멈추고 로봇 쪽으로 더 순환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AI도 무한정 우리가 계속적으로 늘릴 가능성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였다가 로봇 쪽으로 더 할지. 그래서 저는 약간 요즘 드는 생각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일 발령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나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뒤에 국내에는 딱 네. 하나예요. 뭐예요? 4.5일제 도입 때문에? 국내에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올 때 네. 그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따지고 보면. 이제 로봇이 대체할 거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네. 요즘에 상승 탄력도 좋았지만 네. 진짜 이번 연도 여름 때였죠. 네. 거의 8월 달이었나? 어. 그때부터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를 각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우리나라 이제 로봇이 하겠네. 로봇이 하겠네. 기업들도 하겠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로봇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하면 네. 좋겠죠. 근데
사람의 일거리를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효율성이 맞아 떨어지면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대의 발전과 우리나라 어느 정도 그 노동 의존도나 이런 부분을 맞추면서 가야 되지. 네. 만약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다 로봇으로 도입을 해버리면 그 네. 많은 인원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랑 맞아 떨어지면서 가야 되니까 네. 로봇 사회가 활발해질 거다. 그러면은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이 도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력들을 로봇 산업이 발전되면서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바꿔주던가 그쪽을 더 탄탄하게 키워주던가 네. 약간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이 내년 되면 또 최저시급 오르죠. 그렇죠. 네. 내년에는 많이 안 올랐어요. 로봇주가 점점 오를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이게 뒤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종목 플레이팅 얘기하기 네. 전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포옹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LG전자와 로보티즈가 같이 가고 네.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물론 둘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잘하고 있다 아니면 누가 좀 저평가다 약간 이런 우리 멘토님의 진단이 있나요? 로봇은 네.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평가라는 얘기를 언제 할 수 있냐면 네. 돈을 벌 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고 산업이 안정화가 됐을 때 이 회사는 저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로봇은 다 고평가죠. 근데 이 고평가가 네. 여기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도 우리가 네. 과거 AI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진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년 네.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몇십 배가 올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로봇도 그런 현상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네. 거예요. 로봇 관련주 내가 안 들고 있으면 10년 뒤에는 완전 말짱 도루묵이 되겠네. 약간 그런 부분이 맞춰지면서 네.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로봇이랑 자율주행 지금 뭐 우리나라도 FSD가 들어왔잖아요. 테슬라. 네. 그 사용을 하셨던 분들 뭐 리뷰나 이런 분을 보면 네. 완전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진짜 운전하는 다르다. 세상은 진짜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나? 근데 제가 대학교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교수님이. 이제 운전면허 없어도 돼. 난 딸한테 운전면허 따라고 안 하고 딸한테 따지 말라고 해. 근데 아직도 얘기를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운전을 안 해도 돼도 사고에 대한 위험과 책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게는 될 것이다. 주차도 물론 해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럼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운전면허의 내용은 바뀌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쵸. 운전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판단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막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근데 상용화 되려면 멀었어요. 솔직히. 그죠? 왜냐면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네. 비싸니까 네. 상용화 되려면 멀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네. 자율주행이라는 큰 틀을 보면 사람만 없으면 로봇이랑 똑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자동차라는 틀 안에 있으니까 법제화나 이런 부분이 되지만 공장에 그런 부분을 들어가면은 뭐 법제화나 이런 게 없잖아요. 트랜스포머네요, 완전.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